그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제 아까 그 한미 동맹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더 우리의 과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한국 정부가 이 친미 자주론이라는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주국방을 한다. 자주국방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슨 자주국방이에요? 친미 자주국방이래. 아니 친미를 하면서 자주를 어떻게 해요? 이런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게 친미 자주국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는데 세균 부대가 지금 막 한국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성주 쏴던데 여기다가 이제 중거리 미사일까지 들어오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가 있고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저 살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한미군이 이제 원래 이제 부산에서 이제 평택에서 시작이 됐다 이제 부산으로 다시 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부산, 서울, 동두천, 대구, 외관, 창원, 진해 이런 데다가 이제 세균전 부대를 이제 확대 배치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영상을 하나 간단히 보고 이제 더 얘기를 이어볼까 싶어요. 주한미군이 오늘 생화학물질을 반입했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미군 측은 이 자리에서 생화학물질 반입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올해 1월 포도상, 구균 등 세 종류 세균을 부산과 군산, 평택, 오산 등 미군 기지로 반입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된 지 2달 만입니다. 보툴리듐은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신경 독소입니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고 리신은 식물 독소의 일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툴리듐을 가장 위험한 물질인 카테고리 A로 포도상구균과 리신은 그 다음으로 위험한 카테고리 B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독성을 제거한 비활성화된 균이라 위험하지 않으며 장비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그 유전자균에서 증폭을 하지 방사선으로 불활성화시키면 DNA가 깨지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군의 그 변명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였죠. 미 국방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설명서입니다. 센터 프로그램을 올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술로 통합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화학전에 대비한 실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미국의 연구소 바테리넨 채용공고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센터 프로그램 실험에 투입될 인력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부산, 대구, 서울, 동두천, 진해, 외관 등 총 6곳인데 모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앞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가 반입됐을 때보다 실험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그런 뉴스 한번 들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페덱스라는 이제 배달업체에 탄저균이 미군 부대에 배달이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부산항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해갖고 이게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센터 오브 프로그램, 생화학 방어전이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바텔이라는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모집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예요? 외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대구, 그 다음에 동두천, 서울 이런 데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거의 다 잡혀가려고 할 때 이태원에서 막 터져가지고 다시 이제 막 늘어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막 전부 전전긍긍하고 있고 우리도 그 방역 문제 때문에 아예 막 경제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미국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 세균전 부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미국 애들 계속 거짓말 하다가 이젠 다 실토하고 그런데도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아무 말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산에서 시작했고 전국 연석 계획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세균전 부대를 이제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산시에다가 우리 주민 투표할 테니까 이제 그 요청을 했죠. 그럼 이제 시에서 이제 승인을 하면 시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우리 힘으로라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민 투표 운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주민 투표 결과를 보고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도대체 이제 우리나라에 과연 이 위험한 이제 세균 실험실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그 성주에다가 이제 사드 배치한 다음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원래 이제 박근혜 때 배치하려다가 박근혜가 이제 탄핵 때문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사드를 배치를 한 거예요. 성주에다가.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막 관광객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경제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성주에다가 이제 폭격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한테 약속을 한 정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3불 정책이라고 해요. 첫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라고 그러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MD 체계 안 들어가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안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약속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봉합이 돼갖고 이제 오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주 사드에다가 추가 배치했죠. 벌써 이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사드로 이렇게 탐지를 해가지고 이걸 페이트리어트한테 소개해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이게 MD 체계잖아요.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하고는 3불 정책이라고 얘기해놓고 슬금슬금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한미일 군사동맹, 사드 추가 배치 이걸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나타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사드를 배치한 그 막 10배의 이제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화웨이 거 사용하지 마는데 우리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데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예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반중,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미국의 경제 블록에 붙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중국에서 양안 관계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만을 이제 미국이 끌어들였는데 그거를 이제 지지해라.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자기가 중국과 대결을 하는데 한국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안 돼,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시작전권이라는 이제 주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이 전시작전권은 원래 이제 작전권은 저기 자기 나라에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이제 군통수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미국한테 전시작전권이 넘어갔냐? 1950년. 그때 이제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현 작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으로 메가더한테 전시작전권을 딱 넘겨줘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가져오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수구 세력이. 이제 그래서 그거를 왜 가져오냐? 우린 미국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래갖고 할 수 없이 그러면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분리해서 평시작전권만 가져오자. 그래갖고 94년도 노태우 때 평시작전권을 일단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노무현 때 이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2012년까지는 이제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명박이 돼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5년까지 가져오자. 근데 이거를 또 박근혜가 돼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그 시기를 정하지 말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이제 박근혜 때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뭐 어떤 조건이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죠. 그 어떤 조건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 3가지. 첫째,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면 돌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 대신해서 북한과 싸울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서 장비를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북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겠죠. 그럼 왜 미국 퍼주기죠? 미국 무기 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적 대응 능력을 구비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MD 미사일 방어 체계, 일본과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하고는 완전히 적이 되는 거잖아요. 성주 사드 이런 것처럼 이걸 다 연결하라는 건데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바뀌면은 안보 환경이 뭐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판인데 그럼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가지 조건은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국이 뭐냐? 이런 조건을 내걸갖고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돌려받겠다고 환상을 가지고 전자권을 돌려받겠다고 이게 어떻게 충족이 되냐 이거죠. 이런 이제 조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데 첫 번째 1단계 작년에 이제 그 작전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이런 IOC 검증을 한다 이렇고 올해 이제 완전 운영 능력이 있는지 FOC 검증을 한다 이렇고 이제 내년에 이제 FMC에서 완전히 뭐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래갖고 이제 2021년 내년에 이제 돌려받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줄여서 한다 이랬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을 줄여서 하니까 이 검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검증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순서대로 이제 작전권을 돌려받는 이 스케줄이 이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안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 정부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자고 미국한테 쪼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로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전자권을 받으려면 한미연합훈련 하자고 해야 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전자권 관련된 이 절차와 조건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이 절차를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 사라, 뭐하라 이러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하면 이제 한국은 그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 이게 이제 똘똘말이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전자권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전자권 이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일체 폐기시키고 재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즉각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자주냐 이거예요. 자주동맹. 자주국방. 거기다가 더 이제 황당무계한 건 뭐냐면요. 그 전자권을 돌려받았다고 쳐요. 전자권을 돌려받았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볼까요? 여기 이제 한국이에요. 여기 이제 한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갖고 딱 있고 미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딱 있고 이게 모여갖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자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 그럼 그걸 앞으로 이제 미래연합사령부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연합사령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경우에 사령관을 누가 하냐? 한국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사령관이야. 부사령관이 이제 주한미군 이제 대장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이 더 높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해놓고 그 위에 유엔 사령부를 둔다는 거예요. 아까 유엔 사령부 이거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위에 이 미래연합사령부 위에 유엔 사령부가 있어. 근데 이 유엔 사령부 사령관이 누구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한국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고 이게 거꾸로 위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고 이런 뭐예요? 전자권이 이수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권 문제가 이 전자권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유엔 사령관 해체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유지하면서 이걸 이제 계속 확대를 이제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얘기는 뭐예요? 전자권을 돌려줘도 무력화시키고 자기네가 전자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꼼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장소를 어디도 할 거냐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판 붙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이제 그 저기 대방동에 있는 그 국방부 그쪽 용산에 있는 국방부 그쪽에다가 이제 이 미래연합사령부를 두자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평택에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령관이 국방부에 안 있고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택에 그 완전히 인질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미군 사령부에.
이런 이 황당무계한 협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전작권이 돌아오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목소리가 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 정부만 믿어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전작권 하나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예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방 예산이 전 세계에 10위 안에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국방비 예산이 얼마냐면 2004년도 이때 이제 20조 쓰다가 지금 이제 52조를 쓰는 거죠. 그중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는 거죠.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뭐예요? 미국 무기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주는 거 이거 이제 한 20조 들어가고 전력 유지해야 되는 거 뭐 이제 뭐 수리하고 이런 게 이제 한 15조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 방위력 개선비에 이제 17조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방위력 개선비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장보고 잠수함을 들여온다. 그 다음에 F-35A 그 이제 그 전투기를 들여온다. 그 다음에 정찰 이송 이게 이제 14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이제 위협 대응하면서 이제 이게 미사일 들여오고 막 이런 걸 거잖아요. 그게 한 6조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 합쳐갖고 이제 그 방위력 개선비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부 미국 무기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기 사오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개토함 3를 이제 건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함하고 뭐 이지스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광개토함 3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SM-3 미사일을 여기다 달려고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SM-3 미사일은 어떤 거냐? 이건 미국 건데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단거리만 필요하지 중장거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SM-3 미사일은 건 중장거리 미사일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한국 광개토함 3번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미국과 일본을 지켜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광개토함 3를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이런 짓을 왜 하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수송함, 요즘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경항공모함. 이렇게 큰 항공모함은 못 만드니까 이제 이 조그만 항공모함이라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긴 하지만 서해, 남해, 동해 그 수역이 좁잖아요. 여기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해요? 항공모함은 저기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데 갈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항공모함을 만드냐? 결국은 뭐예요? 미국이 해외 전략을 할 때 거기 따라다녀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 역시 미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무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 장보고 3 잠수함. 마지막이지,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이란 뭐예요? 핵으로 이제 그 잠수함을 만드는 거니까 이 잠수함은 뭐예요? 잠항, 바닷속에서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잠수함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가 뭐 하러 멀리 갑니까? 여기 안에서 놀면 되지. 그런데 이것도 얼마 전에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미국 가가지고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핵 연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 좀 달라고 미국한테 얘기했대요.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못 준다 그랬잖아요. 너네들 핵무기 연료를 우리가 왜 주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까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을 밑도 끝도 없이 만든다고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연료도 못 받고 이제 이런 이제 황당한 이제 이런 이제 그 외교적인 아주 그 굴욕을 느끼는 이제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완전히 막 조롱을 당하고 이게 이제 사실 그 잠수함 건설에 필요도 없는 건데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요약을 해보면 한미 관계에서 첫째로 한미 워킹 그룹 얘기했죠. 남북 관계에 아무것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그 최대 걸림돌이 한미 워킹 그룹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엔사가 가짜다. 근데 유엔사가 남북관계도 가로막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군대도 막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로는 전자권을 돌려받아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이 유엔사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다 방위비 분담금. 이게 다 불법인데도 막 어거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차라리 방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제 막 세균전 부대가 막 전국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성주의 사드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시 작전권 이래갖고 그거를 미국은 전혀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강력하게 재협상을 해서 바로 돌려달라. 근데 무슨 조건. 그런 조건을 충족하려고는 전부 이제 미국이 하는 그런 이제 세계 전략에 다 편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남북 관계가 풀리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방비 예산을 그런 데는 이제 돈을 계속 하면서 이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돌려서 복지라든가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중미 간의 이제 갈등 정세나 그다음에 이제 북의 이제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의 힘이 좀 약화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자주 통일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차게 또 이제 두주먹 불끈 쥐고 자주와 통일의 목소리를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올해 신나게 외쳤던 이 8.15의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찐이야 통일찐이야 미국은 간섭 마라 이제 찐이야 통일찐이야 우리 민족 힘으로 할 거야 대북 제재 내정 간섭 한미 워킹 그룹 미국 눈치 보기는 그만 우리 민족 번영의 길 통일의 길 열어가 이들 힘은 바로 우리뿐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자주 통일 완전 찐이야 찐이야 통일찐이야 미국은 간섭 마라 이제 찐이야 통일찐이야 우리 민족 힘으로 할 거야 제재 내정 간섭 한미 워킹 그룹 미국 눈치 보기는 그만 우리 민족 번영의 길 통일의 길 열어가 믿을 힘은 바로 우리뿐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자주 통일 완전 찐이야 찐이야 통일찐이야 미국은 간섭 마라 이제 찐이야 통일찐이야 우리 민족 힘을